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내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네21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칸 영화제 픽 봉태일의 영화 세계입니다.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얼마 전 열린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인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The Palme d'Or goes to Revient à of Bong Joon-ho. Parasite, met en scène une... 네, 2006년 영화 괴물로 칸 영화제에 처음 초청된 이후 드디어 13년 만에 영예를 알았는데요. 박수 한번 쳐야죠. 그래서 저희 이번 잡지에서도 봉준호 감독님을 단독으로 표지로 내세웠습니다. 화보를 찍어서 아니면 있던 사진을. 현지에서 받은 사진인데요. 현지에서 받은 사진인데요. 그 마지막 그 문자 메시지 한마디가 참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 네. 그 표지 시안을 보시더니 예. 나도 잘생기고 싶다. 그래서 뭐라고 답장 보내셨나요? 잘생기고 싶다. 답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어떻게 했죠. 안 했죠. 답장을 안 했죠. 익십. 그렇습니다. 오늘 저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태일의 영화 세계를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준비해봤죠.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전대미문의 연쇄살인 사건 살인의 추억입니다. 봉준호 감독을 한국 영화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독보적인 자리에 오르게 한 작품이죠.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인류의 마지막 생존 지역 설국 열차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관객을 겨냥한 봉준호 감독의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죠. 그럼 연쇄살인 실화극 살인의 추억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BTV AA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에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찾아줘. (1986년) 무참하게 살해당한 젊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두 달 후 그러지 말고 뭐. 아이 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동일한 수법의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며 일대는 연쇄살인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살해 수법, 뒤처리 방법, 자기 노하우가 확실해요. 철저하다. 결국 급하게 신설된 특별수사본부. 그 사건 현장 범인은 말이죠. 애초부터 여기에 이 털이 하나도 없는 놈이다. 이겁니다. 모모증 같은 거. 지역 토박이인 박두만 형사는 육감을 따라 아저씨. 서울시경에서 전출 온 서태훈 형사는 증거를 따라 저마다 범인을 쫓기 시작하죠. 박두만 형사가 막무가내식 수사로 범인을 특정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본부는 위기를 맞는데요. 준비됐나? 그제서야 그동안 수집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타깃임을 밝혀내고 함정 수사를 벌이는 형사들. 하지만 이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범인의 대범한 살인 행각은 계속됩니다. 그러던 그때 우연치군 너무 정확한데요. 이 소리 보세요. 서른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사건 발생 날마다 라디오에 보내졌다는 엽서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진짜 여자 손처럼 곱고 부드러웠어요. 유력한 용의자인 박현규를 만나게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범인임을 직감한 형사들. 제일 마지막에 무슨 노래가 나왔어?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날 리가 없지만 그때 집을 나갔으니까. 하지만 심증만으론 그의 발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목격적 놔버리고 다 필요 없어. 자백만 받아줬는데. 모두가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한 사람. 네가 죽였다고 말해. 전부 말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하지만 영원히 미궁 속에 빠져버린 미제 사건.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네, 영화 살인의 추억은 개봉 당시 520만 관객을 동원하며 2003년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자, 봉준호 이름 석자가 국내 영화 팬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봉준호 감독만의 섬세한 연출 스타일이 주목을 받으면서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경기 남부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무려 6년 동안 시나리오 작업에 매달렸던 봉준호 감독은요, 사건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나리오가 완성될 쯤엔 내가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한 번 더. 그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에 공을 들였다는 얘기겠죠. 네, 봉준호 감독의 이러한 철두철미한 준비성과 치밀한 연출력은 영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의 롱테이크 씬은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때 변희봉 배우가 실수로 넘어져 NG가 될 뻔한 것을 그 노인네가 참. 송강호 배우가 애드립으로 넘겨서 리얼리티가 살았다라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진짜 같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봉준호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미처 관객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서까지 남다른 디테일을 자랑하는데요. 극중 박현규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선 범인의 뒷모습과 손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일부러 박해일 배우뿐 아니라 조 감독, 평범한 연기 지망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교차로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는 호호 콤비라고 불리는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호흡이 시작된 첫 작품이기도 한데요. 특히 송강호 배우는 봉준호 감독 작품에서 자주 언급되는 삑사리의 미학, 즉 흐름 속의 엇박자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배우죠. 똥밭인가?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렇게 이 영화를 시작으로 17년 동안 무려 4편의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희대의 명대사, 이 영화를 장식하는 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밥은 먹고 다니냐? 원래 이 대사가 대본과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래는 그런 짓을 하고도 밥이 넘어가냐였다고 하는데 후시 녹음을 하면서 봉 감독님이 계속 다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대사가 생각나서 했는데 이게 되게 영화한테 짝짝 달라붙게 됐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출연하는 다른 배우들 역시 이에 밀리지 않는 실감나는 연기와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죠. 뭔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냐. 잡판만 날아가시지. 수사반장 역의 변희봉 배우는 마치 실제 인물이 등장한 듯한 탁월한 생활 연기로 지금껏 송강호 배우의 버금가는 봉준호의 페르소나로 활동하고 있고요. 박해율 배우 역시 강렬한 등장 씬과 함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으며 충무로에서 가장 핫한 배우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건질거리기 시작하지. 네, 그런가 하면 이 영화가 레전드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보통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라고 하면 결말에 범인이 탁 잡히면서 뭔가 긴장이 탁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그런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봉준호 감독을 잊게 한 기념비적인 작품 살인의 추억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멸망 후 세상을 달리는 혁명열차, 설국열차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설국열차 찾아줘. We are at the very first airport in the world. It has been claimed that CW7 is the answer to global warming. 빙하기가 찾아온 미래의 지구. Stand up. Come forward. 모든 생명체가 얼어붙은 지상에는 남은 생존자들을 태운 기차 한 대만이 끝없는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는 엄연히 계급이 존재했고 As in the beginning,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그에 따라 꼬릭한 사람들은 압족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We control the engine, we control the world. Then what? We kill him.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꼬릭한 사람들은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점거하기 위한 폭동을 시작하죠. 열차의 보안 설계자인 남궁 민수와 투시 능력이 있는 그의 딸 요나까지 합류해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는 꼬릭한 사람들. 하지만 폭동을 막기 위해 몰려온 진압군의 무자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요. Filthy ingrates! You repay his kindness with violent hooliganism! 그 순간 다행히 메이슨 장관을 인질로 잡는 데 성공하며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죠. Everybody stop! Please, Chase, for crying out loud! 그러나 행진이 계속될수록 꼬리칸의 열악한 환경과 상반된 다른 칸들의 모습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들. Rumble, rumble, rattle, rattle, it will never die! 드디어 엔진칸 앞에 다다른 순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이쪽 문을 여는 거야. 네 말대로. 남궁 민수와 요나는 또 다른 문을 열기 위한 그들만의 혁명을 시작합니다. The engine is sacred, and Wilford is divine! 과연 인류 최후의 생존자를 실은 열차가 가려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영화 설국열차입니다. 영화 설국열차는 세계 시장을 겨냥한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영어권 영화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국내 영화 사상 유례없는 제작비 투입으로 무려 167개국 판권 계약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화 속에 구현된 세계는 물론 캐스팅된 배우까지 한국 영화 초유의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설국열차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장 궁금하고 기대됐던 지점이 바로 열차를 어떻게 구현했을까 하는 점이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CG에 기대지 않고 500m에 달하는 열차 세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초대형 짐벌을 직접 제작하여 기차칸이 실제 트랙 위를 달리는 것처럼 실감나는 움직임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상영 시간 내내 열차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 넘치는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열차 칸의 문이 열릴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컨셉의 공간들이 시선을 압도했는데요. 열차라는 한정된 공간을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묘사하고 다양한 앵글로 담아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공간적인 제약을 장점으로 활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기존 SF 영화에서는 볼 수 없던 아주 참신한 액션씬이 탄생했습니다. 몽둥이와 도끼를 이용해 육탄전을 벌이는 원시적인 느낌의 횃불 전투씬을 시작으로 해요. 과거 웨스턴 영화를 연상시키는 1:1 총격씬까지 미래시대의 첨단 기차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허를 찌르는 시퀀스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관객들의 허를 가장 심하게 찔렸던 건 역시 단백질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저 안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했는데 그 실체를 보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 양갱을 먹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바로 사 먹었는데. 사실 이 단백질바는 미역을 주 재료로 설탕과 식용색소를 넣어서 특별히 제작한 소품이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촬영장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자, 멸망 후 세상을 담아냈던 영화였기 때문에 이처럼 영화 안에서는 짠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요. 배우 한 명 한 명을 보자면 그야말로 역대급 초호화 캐스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의 배우 틸다 스윈튼은 헤어스타일 변화와 치아 보정물을 이용해 반전 비주얼을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요. Curtis, I can help you!
die is what you can do. 혁명 지도자 커티스 역의 크리스 에반스 역시 기존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을 완전히 지운 깊이 있는 연기 내공을 보여주며 연기파 배우로 한 단계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쟁쟁한 헐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배우가 바로 송강호와 고화성 배우인데요. Are you Nam Goon Min Soo? Security specialist? 아니 원래 nem이 아니고 남궁 민수. 달리는 열차가 벗어날 수 없는 계급의 굴레라면 남궁민수와 요나는 시스템을 깨고 나서는 진정한 혁명가로 비춰지며 비극의 시대의 희망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ake the fire. SF라는 장르적 틀을 갖고 있지만요. 그 안에 다양한 거시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름이 곧 장르인 봉준호 감독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화 설국열차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칸 영화제픽 봉태일의 영화세계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호호 콤비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데뷔 시절 풋풋한 모습의 영화들을 믹스앤매치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봉준호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뭐야 이 개소리? 너 집에서 개도 키우냐? 또 지랄이네 저.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에 괴로워하던 시간 강사 윤주는 이웃집 강아지를 납치해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도장 찍어주세요.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 현남은 실종된 강아지를 찾아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왜 저래? 그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둘러싸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게 된 두 남녀. 아파트 내 연쇄 강아지 실종 사건을 소재로 한 봉준호표 코미디 영화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네, 영화 플란다스의 개는 개봉 당시 국내외 평단에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었지만 아쉽게도 대중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은 이때를 회상하며 무관심의 굴욕이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작품성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란다스의 개를 통해 봉준호표 블랙 코미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결성부른 송강호를 각인시켜준 영화 반치광입니다. 내일부터 조회에 넣는 사람들 각오해. 늦을 거면 들어오지 마. 욕먹는 게 일상의 소심한 은행원 대원은 우연히 프로레슬링 체육관에 발을 들입니다. 그 헤드락 푸는 것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세게. 집으로 가. 아니 선생님, 장관님, 아니 관장님. 똑똑한 트레이닝과 함께 매일 밤 링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자신감을 찾아가는 대호. 하지만 체육관 관장은 손가락 두 개를 핀다. 펴서 유비의 두 눈을 꽉 찔러. 그를 평범한 프로레슬러가 아닌 타이거 마스크를 쓴 반치광으로 키우려 하죠. 사각의 링 위로 뛰쳐올라간 어느 소시민의 일탈극. 영화 반치광입니다. 송강호 배우는 이 영화를 자신의 필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영화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이만큼 극한의 상황까지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된 송강호 배우의 풋풋한 데뷔 초기 시절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영화 반치광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 칸 영화제 픽 봉태일의 영화 세계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한국형 스릴러의 쾌거, 살인의 추억. 봉준호표 무한 상상력의 세계 설국열차.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